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디젤차 인젝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디젤차의 인젝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영상은 자동차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쉽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또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디젤차의 핵심 부품,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엔진과 미션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디젤차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연료 분사 시스템. 어찌 보면 엔진보다 더 중요한, 엔진만큼 중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연료 분사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RDI, Common Rail Direct Injection.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핵심 부품이 있겠죠. 고압 펌프도 있고, Common Rail 압력 용기도 있고, 인젝터도 있고. 오늘은 정말 핵심 부품인 인젝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인젝터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얘가 크기가, 길이가 제가 손이 좀 작은데요.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시죠. 제가 손이 작아서 그렇지 저보다 크신 분은 이제 성인 남자 한 뼘 정도 길이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700에서 800g 이상 나가는 것 같고 한 1kg 가까이 나가는 것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쇳덩어리입니다. 그냥 다 쇳덩어리예요. 그냥 다 쇠야, 쇠. 이게 얼마나 크냐면 제가 요걸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가솔린 GDI 엔진 인젝터입니다. 예, 가솔린 GDI 엔진 인젝터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 크기를 보면 크기가 거의 2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게도 말할 것도 없이. 자, 그죠? 왜 디젤차에 들어가는 인젝터는 왜 이렇게 크고 무식하고 길고 무겁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인젝터가요? CRDI 연료분사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연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면서도 출력과 연비는 보존시켜야 돼요.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기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출력도 떨어지거나 그만큼 연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이 CRDI 연료분사 시스템입니다. 자, 왜 이렇게 가솔린 다이렉트, 같은 다이렉트 인젝션이잖아요. 얘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고 얘는 디젤 다이렉트 인젝션이에요. 다 똑같이 엔진 실린더 위에 박혀서 실린더에 다이렉트로 꼽아주는 건데 왜 디젤차만 이렇게 큰 걸까요? 보통 이제 경유 같은 경우 이제 입자가 조금 더 가솔린보다 조금 더 입자가 굵어요. 더 굵죠. 그런데 경유의 입자를 잘게 쪼개고 더 잘게 쪼개는 목적이 바로 그 이유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연료가 5만큼 들어가면 1km를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경유는 3만큼 들어가면 1km를 갈 수 있었어요. 옛날 플랜저 방식 불안자 같은 경우. 그런데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은 1.5만 집어넣고 1km를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장점은 뭐가 될까요? 연료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의 소모량이 많지 않죠. 그리고
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 덜 나옵니다.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집어넣고 매연을 조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출력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경유는 탄소의 함유량이 가솔린보다 더 많다라고 했어요. LPG보다도 훨씬 더 많고요. 연료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함량이 더 많다 보니 불이 붙었을 때는 그 불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불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게 연료의 효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유가. 근데 그 경유를 가지고 연료를 조금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경유의 이 연료를 최대한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시켜요. 얼마나 많은 압력이냐면 1200바, 1400바, 1600바, 1800바, 많게는 2000바. 우리가 2000년대 초반, 90년대에 있었던 디젤차들 플랜저 방식, 불안자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정말 낮은 거는 한 400바에서 보통 500에서 한 800바 정도의 압력으로만 연료를 압축시켜서 뿜어줬어요. 그것도 다이렉트가 아닌 반접 분사 방식이죠. 노즐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은 1200바, 1600바, 1800바의 높은 압력으로 이 연료를 압축시키는 거죠. 즉 1.2톤의 압력, 1.6톤의 압력, 1.8톤의 그런 높은 압력으로 연료를 막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압축을 시키냐? 우리 그 분무기를 화분 그 잎에다가 물 줄 때 앞에 끝에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 분무기가 되게 좀 무거워지잖아요. 이 손잡이가. 대신에 물이 굉장히 잘게 퍼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무기 앞에 끝단을 조절을 하면 이 손잡이는 굉장히 가벼운데 그냥 물줄기가 쭉쭉쭉쭉 나가죠. 자, 물을 잘게 퍼져서 나가는 걸 무화시킨다라고 하거든요. 무화시키면 입자가 굉장히 고와집니다. 그러면 고운 입자를 집어넣으면 물줄기를 한번 찍 쏘는 것보다 물의 사용량을 적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불은 더 잘 붙어요. 왜냐면 입자가 굵지 않고 입자가 굉장히 작고 얇기 때문에 불을 딱 붙었을 때 불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높은 압력으로 경유를 압축시키는데 사실 이 앞에 끝안에 구멍이 이 앞에 끝에 보면 끝에서 연료가 이렇게 팍 뿜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구멍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입자가 굵으면 이 정말 가늘고 얇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얘 가는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으로 빡 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압력으로 이 정말 가는 구멍을 통과하면서 이게 입자가 굉장히 고와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적은 연료를 사용해서 연료의 효율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1400바, 1600바, 1800바의 높은 압력을 버티려면 이런 인젝터로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크기와 요런 구조에? 아니죠. 이렇게 크고 굵은 인젝터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젤차의 이 인젝터가 이렇게 크고 두꺼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핵심 부품들, 그러니까 CLDI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고압 펌프, 레일 압력 용기, 이런 인젝터는 전부 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얘는 보쉬 건데 독일의 보쉬, 미국의 델파이, 그 다음에 일본의 덴소, 이런 부품들, 이런 회사
에서만 부품이 생산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런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이 GDI 인젝터의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가 넘는 부품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산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들려면 그만큼의 로열티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매우 정밀하고 매우 정교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전자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제가 앞전 영상에 디젤차의 연료 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그래서 뭐 최소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차의 어떤 수분, 그 다음에 양질의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른 이물질 때문에 산화가 되고 또 수분 때문에도 산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연료가 이렇게 실린더에서 폭발을 하고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 배기가스가 100%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100%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 남아있는 연소된 미연소 이 불완전 요소 가스가 인젝터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자 얘를 요렇게 인젝터를 요렇게 따보면 요게 끝단이 나오거든요. 끝단이. 자 끝단이 요렇게 나옵니다. 끝단이 나오는데 얘를 한 번 더 요렇게 밀면 요 안에 또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 중간에 뭐 하나 가운데 뭐 하나 있죠? 자 얘를 빼볼게요. 얘가 요렇게 얘가 니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다른 것도 물론 이 인젝터가 굉장히 핵심적이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끝단에 정말 가는 이 쇠 정말 뾰족한 이 쇠가 니들인데 얘가 이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를 쏴줘요. 연료를 쏴주는데 얘가 들어갔다가 연료를 쏴주고 다시 리턴되는 이 과정에서 미연소 가스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관을 통해서 인젝터 안으로 들어가요. 인젝터 안에 들어가 있는 연료와 섞이면서 그 연료가 리턴되면서 이 연료 자체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젝터가 망가지는 게 이 니들이 이 안에 그 미연소 배기가스가 꽉 고착이 돼가지고 얘가 쩔어. 안 빠져. 이게 축축축축축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탁 쩔어가지고 빠지질 않아. 그러면 아예 딱 고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이라는 세팅된 10이라는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7밖에 안 들어가고 6, 뭐 5, 4밖에 안 들어가고 아예 그냥 연료 분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불완전 요소가 되겠죠. 연비가 떨어지고 출력이 떨어지고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진이 굉장히 심하게 떨려요. 부조가 생기고 소음과 진동이 매우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양질의 연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정말 전자 제어로 정말 정밀하고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정밀하게 제어가 돼야 되는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이 디젤 인젝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사실은 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디젤 차를 관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일정 부분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흡기 청소라든지 뭐 인젝터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연료 필터의 교환 뭐 이런 부분에서 용도에 맞게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중고차를 사실 때 이제 엔진 룸을 열고 디자인 카바를 딱 열면 인젝터가 이렇게 꼽혀 있어요. 4기통이면 4개가 꼽혀 있겠고 뭐 6기통이면 6개가 꼽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를 너무 안 한 차들 또는 이렇게 뭐 너무 많이 오염이 된 차들 같은 경우는 오일과 연료가 압축이 새 가지고 위로 뿜어져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이 인젝터 끝단에 이 동으로 된 이 와샤가 들어가는데 그 와샤가 압축이 누설되지 않게 기미를 딱 유지해 주거든요. 근데 디젤차는 어쨌든 소음과 이게 진동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와샤가 이게 이렇게 늘어나. 얘가 와샤가 이게 딱 맞물려야 되는데 얘가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엔진 오일이나 연료, 뭐 미연소 가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타고 올라와. 그러면서 얘가 쩔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젝터 자체도 망가져버리고 인젝터 안에 또 때가 많이 끼니까 인젝터도 망가져버리고 요 끝단에 동화샤가 벌어져 버리니까 압축이 돼야 되는데 압축이 새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 고착이 돼. 인젝터가 안 빠져. 인젝터가 잘 빠지는 건 잘 빠지는데 안 빠지는 건 진짜 뭔 쇼를 해도 안 빠져요. 헤드를 내려야 돼. 헤드를 내려서 인젝터를 빼거나 헤드를 갈아버려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디젤 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보통 한 5만 킬로 전후로 해가지고 인젝터를 빼서 요 동화샤 뭐 얼마 안 하거든요. 동화샤를 한 번씩 바꿔주고 또 인젝터 안에도 리빌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흡기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된 차들 같은 경우는 연비도 좋고 출력도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스트레스 없이 잘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2000년대 뭐 초반이나 뭐 90년대에 들어갔었던 플랜자 방식, 뭐 브란자 방식의 차들 같은 경우는 엔진이 굉장히 좀 단순했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가솔린 차가 더 정교하고 예민한 엔진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 중에서도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CRDI라는 연료 분사 시스템이 개발이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디젤차의 그런 매연 저감 장치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더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또 고가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고 그 부품이 국산이 아닌 부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더 예민한 엔진이 됐어요. 오히려 지금의 가솔린 엔진보다도 디젤 엔진이 훨씬 더 좀 더 예민한 엔진이 됐습니다. 하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오늘 찍은 이 영상을 보시고 뭐 5만 킬로에서 7만 킬로 뭐 이렇게 전후로 해가지고 인젝터 청소, 뭐 흡기 클리닝,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어떤 소모품 교환, 양질의 뭐 연료 뭐 이런 부분들만 제때 교환하시고 하신다면 장거리를 타시거나 아니면 디젤차 특유의 그 정말 시원시원한 높은 출력, 토크, 그 다음에 좋은 연비 뭐 요런 거를 느끼시면서 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디젤차의 인젝터의 중요성, 기본적인 구조, 뭐 원리, 관리 요령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